자, 지금 세종시가 굴비 한두 룹 때문에 아주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굴비가 좀 뭘 어쨌길래 이런 일이 있었던 건지 굴비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희 차장. 네. 자, 굴비가 왜 문제가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그 기획재정부에서 예. 일부 공무원들이 추석 직전에 굴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굴비를요? 예. 선물로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받은 게 아니라 예. 복수의 여러 사람들이 굴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적발이 돼서 예. 자, 이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처벌이 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문제가 된 게 이 굴비입니다. 이 굴비. 아우, 뭐 이게 냄새가 꽤 많이 나는데요. 뭐 시중에서 한 그룹이네요. 예, 한 볼 수 그룹. 있는 시중에서 예. 볼 수 있는 흔한 형태의 굴비죠. 예. 저희가 이거를 제작진에서 25,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 25,000원짜리 굴비를 받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공직윤리법상 예. 3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때문에 이 정도 굴비는 괜찮은 거네요. 이렇게만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예.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굴비 사건은 시중에서 10만 원가량 하는 10만 원 정도. 예, 그거보다 4배나 비싼 예. 그런 고가의 굴비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굴비가 25,000원 정도라면 굉장히 싸게 구입을 한 건데요. 아마 명절이 지나서 반값 할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자, 그러면 이 굴비를 받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그러면 뭐 처벌이 되는 겁니까? 뭐 징계를 받는 겁니까?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예. 자진 신고한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자진 신고한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 명이 받았는데 민간단체에서 일괄적으로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보냈는데 예. 딱 한 명만 내가 굴비를 받았다라고 신고해서 면책이 됐고 예. 다른 직원들은 징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 고위공직자는 이 사실이 적발돼서 최근에 있었던 인사에서 큰 불이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굴비가 사람 잡았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얼핏 보면은 명절이고 하니까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예. 지금 갈수록 공직자들의 처신이 엄격해지고 있는 이 와중에 벌어진 사건이라 정부 당국에서도 엄하게 처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박성원 논설위원도 뭐 명절에 선물 받아보셨을 테고 조수진 차장도 아마 받아보셨을 텐데 저 정도의 선물 우리 관행처럼 그동안 계속 돼왔고 사실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 크잖아요. 선물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보세요? 박성원 의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앞에서 이동영 차장이 설명해 줬듯이 공직자윤리법상 지금 3만 원을 예. 넘으면 일단은 문제가 있는 걸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저런 정도의 굴비는 일단 공무원으로서는 저런 공적인 자리에 있는 위치에서는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경비 아저씨가 전해줄 때 이것이 내가 스스럼이 없는가 아니면 뭔가 꺼림칙한가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 기준도 적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수진 차장은 어떻습니까? 참 저게 애매모호하죠. 또 선물을 줬는데 돌려주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야박하나라는 비판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선물을 어쩌다가 받으면 저도 선물을 합니다. 예. 네. 그것도 현명한 방법이겠네요. 어쨌든 일방적인 어떤 선물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저희가 이거 판넬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이 김영란법이 굉장히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엄격하게 이런 선물 받는 것들을 규제하겠다. 이런 법이 바로 김영란법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과연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공무원이 처제가 우리 회사 직원에게 받은 10만 원짜리 스카프는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처제가 받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여기에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이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 요 내용이 아주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 그럼 여기다 하나 놔야겠네요. 여기다도 놓고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냐 하면 자, 이 법의 특징부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 처제까지 처벌이 됩니다. 처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까지 처벌에 영향이 미치는 거죠. 뭐냐면 이 김영란법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서 형제 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나를 이용해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적발이 되면 예. 나를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제니까 당연히 그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자 공무원 내가 소속해 있는 부서의 어떤 내 부하 예. 직원이 네. 내 처제를 찾아가서 네. 자 당신 형부한테 잘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라고 하면서 뭔가 스카프를 선물을 했다. 그러니까 청탁성 선물이었다. 어떻게 됐든 이 형부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깊게 따지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부하 직원이 이 우리 처제하고 평소에 친구라던가 알고 지내는 개인적인 선물을 주고받았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것은 처벌 대상이 제외가 되겠죠. 이건 좀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그렇습니다. 공기업의 경우에 지인에게 받은 5만 원짜리 과일 상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질문에 조금 전제가 좀 빠져 있는데요. 예. 자기 직무하고 관련이 있는 지인.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일단은 그렇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전제하고 되는 한번 거죠. 해보죠. 그렇죠. 뭐 고등학교 동창이 나에게 선물을 줬다. 이거는 뭐 예. 문제될 게 없겠죠. 하지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돼 있는 사람으로부터 예. 직접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뭐 이유열을 따지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하면 안 되죠. 여기로 예. 안 된다는 걸로 좀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교사입니다. 이사한 집의 주인이 학부모다. 이건 뭐 괜찮지 않은 건가요? 가서 보니까 이 집주인이 학부모더라. 예. 라고 하면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도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더라도 안 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과 금전 거래를 하면은 무조건 안 됩니다. 예. 뒤늦게라도 자진 신고를 하고 원상복구 시켜야 책임을 벗어나지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됩니다. 자, 좀 야박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어떤 관행 그리고 질서 이런 것들과 조금 다른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김영란법이 취지가 굉장히 좀 좋은 법인데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까지 좀 꼼꼼히 따져보고 정치권에서 추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